최근에 정치 최대 현안이 있어요. 뭐요? 용남형 어디가? 용남형 어디가? 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정치 방송계에서 최대 언론, 현안. 네, 정치 네. 최대 현안이에요. 용남형 맞아요. 어디가? 섭외하려면 미리미리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네, 어디 가십니까? 결정됐군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디가? 대변인?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퇴근하면 집에 가요. 가장 확실한 건 그거예요. 집에는 간다. 아니 네. 모든 집에 사람들이 간다. 다 물어볼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뭔가 좀. 근데 느낌이 달라졌어. 좀 달라졌죠? 전주하고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예. 전주에는 진짜 아니었는데 이번 주엔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전화 받은 것 같죠? 예.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느낌적 느낌이 예. 오죠. 예. 얼굴 표정이 네. 다르잖아요 벌써. 근데 이분은 정치인이셔서 말을 안 하죠. 끝까지 보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희하고 이를테면은 금요일 날 만나고 토요일 날 광주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입당한.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완은 진짜 보완은 대단한. 법원 앞에 변호사면서 한번 예. 밥 먹으러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네. 그 보완. 동인동 갈비를 한번 사보세요. 그런가요? 수원 왕갈비 사죠. 수원 왕갈비를 사야 되나? 신라갈비 값이. 아니 오시면 제가 살게요. 대접해 드릴게요. 갈비는 서로 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확실히 그 암호는 없다. 결론은 낸다. 그리고 갖고 있어봐야 여러분들이 손해 날 수 있으니 얼른 팔고 주식시장으로 가시라라고 한마디로 안내하고 그거죠. 있어요. 한마디로 그거죠. 한마디로. 자 전문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럼요. 아니 일단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단 기대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또 유예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한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시세보다 더 낮춘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음 주에 보완책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몇 가지 보완이 돼야 결국에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 4억, 2억 이렇게 맞아요. 이제 한도가 엄격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뭐 3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자기가 현찰 28억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지 많지 않습니다. 않죠. 그러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투기 과열 지역으로 대부분 서울 전 지역이 묶여 있어서 실거주자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해주는 정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해서 뭐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기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건 맞는데 5월 9일 이후가 문제죠. 이제 5월 9일.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의 뭐 국세만 77% 정도 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까지 합치면 80%가 넘는 세금을 75%지 아마 국세가. 그래서 지방세까지 합치면 82.5%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차익 10억이다 그러면 8억 2,500쯤 세금이 8억. 네,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까? 형성될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떨어져요? 더 올라가요? 매물이 안 나오는데 가격이 떨어지려면 일단 매매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팔게 그냥 딱 묶여버리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정부의 카드는 보유세 강화거든요.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양도소득을 얻기가 어려워. 그러면 안 팔잖아요. 예. 안 팔면 보유세를 높여서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조세 저항이 제일 심해요.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
이게 실현된 이익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음. 보유세가 높아지면 조세 저항이 제일 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로 인한 반감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어진 선거 결과로 나타난 적이 있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야, 5월 부동산 9일보다는 전문가 많으신데요? 아니 근데 모든 분야 전문가셔가지고 그래요? 아니, 실무적으로 분야별로 너무 모르시는 게 밝으셔. 없으세요. 천재. 아니, 집이 몇 채 있으신 것 같아요. 고민하신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그 5월 9일 이후를 저 걱정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근데 다 5월 9일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만 해도 된다는 거니까 음. 훨씬 그 틈을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지금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거죠.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내내는 유예가 안 된다고 간다 그러면 네. 머릿속들이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렇게 시장 들어보니까 음. 분위기가 벌써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살 사람들이 네. 기다린다로 가고 있어요. 네. 나올 거다 어차피 어. 싸게 나올 거다. 아. 그게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어요. 예전 네. 같으면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를 거다 그러면 벌써 살라 그러거든요. 지금 매도자들이 약간 이제 조급한 상황이 됐어요. 네.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막 신도시를 교외에다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때마다 지하철 놔달라, 도로 깔아달라, 뭐 이름 학교 지어달라 맨날 그거거든요. 네. 요번에 공급 정책은 도심지 안에 그렇죠. 지하철역 근처에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예전 같은 신도시 정책은 이제 안 완전히 한다고 다르다. 보면 돼요. 예. 왜냐면 일본도 교외에 많이 짓다가 많이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도심지에 높게 지어 고밀도로 개발해서 청년 신혼부부 공급한다는 정책이 일단 맞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공급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하나만 가져라 나머지 건 팔아라는 얘기잖아요. 네.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지 공급도 원래 착공 들어가고 분양까지 입주까지는 한 2, 3년 걸려요. 근데 물론 민간 택지 개발은 한 5, 6년 걸리는데 네. 공공 택지잖아요 이번에 다. 네. 그거는 한 4, 5년 정도면 돼요. 그래도 시간 걸리잖아요. 음. 가장 빠른 공급 대책이에요. 공공임대. 아니 지금 다수지에다 내놔라. 네. 시장에 네. 내놔라.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매물로. 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5월 9일 이후 문제가 아니라 5월 9일까지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내놓을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가격이 떨어질지. 예, 그리고 거기 저는 뭐 떨어질 걸로 네, 봐요. 뭐 공공 분양이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물량이 확보가 될지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숫자는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부동산에 대해서 이 굉장한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고 이거는 좀 확실히 풀어야겠다라는 본인의 의지 속에서 새벽 1시에도 SNS를 올리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것 같습니다. 41%, 국민의힘 25% 이렇게 나왔고요. 지방선거 결과 기대 물었는데요. 여당 다수 당선이 44, 야당 다수 당선이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역할 평가 물었는데요. 긍정 38, 부정 45 이렇게 나왔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마찬가지 질문 던졌을 때 긍정 27, 부정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4%는 정청래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57%는 장동혁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중도층에서는 정청래 리더십에 대해서 긍부정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가 됐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 부정 요인 나왔는데요. 긍정평가 1위는 경제민생인데 마이너스 3입니다. 16%이고요.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플러스 8에서 3위에 올라왔고요. 확실히 지금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평가도 경제민생 보환율 마이너스 5해서 16으로 부정평가 1위인데 부동산이 2위입니다. 플러스 6. 그러니까 긍부정
동시에 부동산이 지금 올라와 그렇죠. 있다라는 헷갈리는 말씀.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분석해 어쨌든 이슈 전환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음.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랬으면은 뭐 합당을 잘하니 뭐하니 민주당이 지금 맨날 뭐 1인 1표가 어떠니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당에서는 계속 사실은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려면 뭐 정책을 주도하고 뭐 이슈를 주도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쨌든 뭐 어쨌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서로 막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말싸움하고 있으니까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아마 이슈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아마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5천 달성했으니까 네. 결국은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에 고정 자산에 묶인 자산이 일반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반대예요. 주식이라든지 금융 자산이 묶인 게 있는 게 한 7, 80% 되거든요. 하다못해 한 5대5 정도만 만들어도 네. 이 부동산 안정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묶인 자금들을 일단 약간 머니 무브가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강남이나 아니면 큰 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움직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물론 저 앞에 전문가 계시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투자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 투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은 말씀처럼 뭐 몇십억 가져야 돼요. 네. 뭐 주식 투자는 몇 천만 원에도 가능하니까 그런 어쨌든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는 아마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SNS 놀이 중단하고 11호 대출 규제를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이슈 전환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그야말로 정치 고관여층의 관심사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어떤 이슈를 살짝 덮었다고 하면 부동산 이 드라이브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경제 민생에서 제일 큰 이슈는 대미 통상 문제가 됐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대미 통상은 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상대해야 되나라는 끊임없는 그 의문이 계속 그렇죠. 떠오르는데 이게 해결이 된 듯 했다가 또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이었다. 매번 예. 이러고 있어서 예.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 뭐 어제도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정책 당국이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그리고 맞출 수가 없어. 전 세계 지금 유럽도 못 맞추고 뭐 지금 일본도 못 맞추고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만 맞춰요? 아니 그러니까 휘떡휘떡 바뀌니까 이건 도대체가 아니, 일관성도 그리고 없고. 뭐 전 세계의 그 국가 정상이 요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맞습니다. 소통하는 게 뭐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예요. 어떠냐면 갑자기 X에 오밤중에 뭘 올려요. 네. 그러면 미국 행정부에서 그걸 보고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행정 명령을 준비하는 그렇죠.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예. 있거든. 그걸로 그러니까 정치하죠. 오밤중에 새벽에 권력자의 한마디가 그대로 사실상의 입법 효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350년 동안 아니면 미국의 건국부터 250년 동안 그토록 발전시켜 왔던 이른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대통령의 최고 권력자의 오밤중에 말 한마디가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법률과 같은 예. 효력을 갖게 예. 되는 거라 이게 완전히 21세기 들어서는 그동안 200~300년 동안 우리가 축적하고 발전시켜 온 대의민주주의 내지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 주인공이 하필 미국 대통령이야. 이거 진짜 대처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예. 사실은 뭐 X라도 올리면 좋은데 본인 거에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렇지 X가 아니고 그 그쵸. 트루 소셜인가 그렇죠. 뭐. 자기- 자기가 소셜. 예.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 부동산 자연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재해다. 자연재해 트럼프는 모르겠는데. 자연재해다. 근데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실패 원인의 부동산을 제일 먼저 꼽고 그때는
시장에서 뭐라고 비판하면 뒤쫓아갔어요. 네. 뒤쫓아가서 여기서 막 하면은 그 대책 내오고 막 하면 대책 내오고 그러면 이게 주도를 못 하거든요. 네. 대책 내놔도 욕 먹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가 먼저 던지고 있어요 이슈를. 나는 그 차이가 아주 크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은 이 중과 부분을 던지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공급 정책도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지방선거 특히 서울이라든지 선거 앞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울에서 선거 실패하면 항상 부동산 때문에 졌다 그러거든요. 예. 정책을 뭐 20번 냈지만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지금 평가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뭔가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좀 규제할 것 같네. 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네라는 시그널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뭐 저거 어차피 안 돼. 못해. 반드시 위에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요새 분위기는 이재명은 할 것 같아. 아니 그런 분위기가 대선 때 엄청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세금, 특히 보유세, 종부세 부과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제 실패라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그걸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걸로 갈지 안 갈지는 아까 말씀처럼 나중에 5월 9일 이후에 네. 보유세 특히 종부세를 강화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예. 예민한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출 규제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딱 건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대출 받아서 사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아, 우리 그 부분 부동산 10분만 무택자잖아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30분 가장 핫해요. 핫하죠. 예. 네. 주식 부동산이 사실은 제일 이게 뜨거운. 뜨겁죠.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과정이거든요. 네.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많은 분들이 주식 투기, 작전 그게 다 밑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먼저 건드렸어요. 예. 폐가 망신한다. 맞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네. 약간 그런 거를 미리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X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과 판단을 분명하게 밝히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투명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뭐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데 늘 사람들이 그걸로 헤맸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내 뜻은 이거야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니까 확실하게 신호는 명징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확실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부에게 정책이 있다면 시장에는 대책이 있다. 이게 항상 그거에 실패했던 거거든. 맞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뭐 정책을 안 내놨나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우회하는 아니면 네. 그걸 뚫고 가는 대책이 항상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이기는 게 아니고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도. 예. 그래서 예. 일단은 근데 유도하는 물길은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돈 벌려면 부동산 하지 말고 네. 주식하세요. 이거 그러겠죠. 확실히 확실한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재테크의 수단이 그동안은 뭐 부동의 1위가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였는데 네. 이거보다 수익률 훨씬 높아요라는 걸 보여줘서 우회 수로는 물길은 뚫어놨는데 네. 그 부동산 세금은 사실은 3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진입 시점에 취등록세가 있고 네.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팔고 나갈 때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단계가 있는 건데 그 보유세를 높이자는 거는 이제 가운데 거를 네. 높이자는 건데 아니 물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 부담률이 한 중간쯤 돼요. 낮죠. 아니 뭐 아주 낮진 않아요. 네. 절대로 아주 낮은 단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종부세까지 합산하면 네네. 낮은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장 높은 단계도 아닌데 문제는 앞뒤가 너무 높아요. 살 때 팔 때. 예. 네. 이게 앞뒤가 높아. 네. 그러면 보유세를 높일 수 있죠. 그런 정책 수단을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세 단계를 다 높이는 거는 그건 문제가 부담이 있는 것 될 수 같아요. 있다. 예.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로는 뭐 시장 못 이긴다 그러지만 어떤 말이 그건 있냐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따라가는 게 좋다. 대부분이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전에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만약에 깨지면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네. 그 심리가.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머니 무브가 얼마나 일어나냐 문제인데 부동산이 고속도로고 지금은 이제 약간 주식시장은 약간 이제 우회도로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이쪽이 네. 이제 고속도로가 되고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약간 이제 국도, 지방도로 되면 돼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고속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제1고속도로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라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머니 무브는 일어나고 있다. 결국 강남에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네.